부장님 오디오 테스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들려요, 안 들려. 잠시만요. 네,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괜찮으신가요?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자회견 오디오 테스트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저희 기자회견 진행될 예정이고요. 죄송한데 핸드폰 정도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해 줘.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보시라고 누가 밟구나 안 밟구나. 됐대. 다시. 이분 되네. 선배 사다리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사다리? 여기 방에 어디 방? 갈 거야. 올라가.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11시 한 1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기대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회사에 한 분씩 오늘 이렇게 그 휴일에도 와주셔서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곧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 문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 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보려 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원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네, 이제 저희 국방도를 한번 들여올 예정인데요. 과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마련된다면 어떤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조감도를 미리 제작해서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단상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카메라들이 안 보여. 단상 위로 올려주시면. 예.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상을 조금 키울 수 없어요. 단상을 좀 치우고 뜯어가지고. 그리고 안 나가는데. 대기.
우선 마이크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 있어야 되거든요. 목이 안 들어가요. 이러면 북한군에 있는 군무지원단이라는 범위고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이게 이제 연합사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서 연합사가 참고 위원이 맞고 여기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마이크 주셔야 돼요. 10년 정도. 우선 마이크 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드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게 국방부 총사입니다. 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총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이 주변에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고 요거는 한 10년 정도 새로운 건물. 여기 근무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연합사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해 안에도 여러 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 옮겨가면 또 분산 배치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삼각지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데는 과거의 국방부 군청 건물, 그게 지금 별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부 국방부 합참의 기록인데요. 이 바깥으로 해서 미군의 기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 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야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가족공원이 있는데 이 아래쯤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금년에 전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이걸 시민공원으로, 이게 전부 국립입니다.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그 국방부 분해 이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대각각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참 청사는 이게 원래 한미 연합작전을 고려해서 연합사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들어온 것이, 원래는 관악산에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에 있어야 평시 전시 원활한 작전 지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청와대가 7만 7천 평입니다. 시민들께 공원으로 돌려드리는 구역이 7만 7천 평인데요. 여기는 100만 평가량 됩니다. 전쟁 기념관하고 그 주변을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제 일부 빼면은 공원만 해도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그러니까 서울에 과거에 이런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진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동부 이천동과 한강이 있고,
이쯤에 이제 여가 훨씬 아래겠네. 이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질문하신 언론인께서는 질문에 필요한 마이크를 건네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네. 먼저 저희 역장님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채널에 있는 김단비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5월 10일에 청와대가 개방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 이전하시는 언제 들어가시는 건지 이 건물에요? 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네.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5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바로 여 구내에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가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사하고 여기에다가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네, 저 YTN 박서경 기자입니다. 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집무실 이사 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부처시설을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또 오늘 발표하신 대통령실 주변에 마련한다는 국민 공간 이런 것들이 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 합한다면 얼마로 추산되는지 또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뭐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집기 같은 것들도 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집기들을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건물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거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뒤에 질문 아까 손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남동 공관 말씀하셨는데 한남동 공관에서 이곳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신다면 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그리고 주변 통신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좀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예 거리가 한남동 그 외무부 장관, 뭐 합참의장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드릴게요. 먼저 해주실래요? 지금 앞에 여기 기자님 질문해드리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입니다. 이전을 어쨌든 확정을 하신 셈인데 사실 지금도 계속 좀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좀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풍수질이라던가 좀 무서운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인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정부청 1청사나 2청사를 가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해갖고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건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또 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헬기장을 쓴다든가 또 이런 NSC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전 자체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부나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각 부처들을 다른 장소로 건물을 구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처럼 이건 그래도 비교적 물론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하고 외교부나 이런 청사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정미 기자입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이런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추진되는 모양새여서요. 이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서 비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코로나 보상과 이런 시급한 민생 문제는 또 인수위가 지금 저도 인수위에다가 주문을 많이 해놨고 그건 뭐 바로바로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대통령의 그 어떤 독단이 아니라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팀이 있고 또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이승배 기자라고 합니다. 국방부도 청와대 못지않게 고립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벗어난다는 상징적 의미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방부 이전으로 군 전용 통신망이나 전상망 와해 우려가 있습니다. 군사 기능 공백에 대한 해결책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에 다 근무하고 여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국방부에도 그런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참이라고 예를 들어서 합참을 남태령에 그 전시 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국방의 공백이라고 보실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럼 뭐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저 유카이 뉴스의 장은현이라고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내정을 운영하시는 분 청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전을 할 때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것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제 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뭐 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속 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입니다. 있는데요. 저희 왼쪽에 있습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인데요. 저희 예비비 관련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는 것이 예비비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 검토하셨는지와 그다음에 당선인 관저를 나중에 용산공원에 세우겠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용산 공간으로 좀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안에 관저나 우리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빈들 모시고 하던 그런 공간은 이 국방부로 옮기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공약 때부터 광화문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광화문 시대가 어렵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약 과정에서는 왜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공약 과정에서 충분히 용산 시대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그 불편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에서도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심지어는 여기 경복궁 앞에 고궁박물관 있죠. 거기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게 되면 이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도 100% 개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판단에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 수립 검토 단계에서는 오픈해갖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외교부 청사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여권과 같은 이런 민원부서야 외부에다 놔둬도 지금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서들을 이거를 어디에다 한 군데 옮긴다는 것이 그렇다고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외국의 대사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목에 잡아가지고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이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뭐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몇 분 몇 초라도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당선이신 분 딱 이거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당선 확정되고 그 직후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실제로 평택 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신속하게 추진하면은 빨리 반환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쪽에다가 하나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 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KBS 방준원이라고 합니다. 대면이랑 취임까지 맞추시려면은 국방부 이전 과정이 현 정부 임기 과정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 정부랑 얘기가 되신 것인지. 이제 오늘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이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이라고 합니다. 5월 10일까지 그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용산 개발 영향은 없는지도 궁금한데 청와대 주변은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용산은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은 여기가 이제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으로 한 개발 제한이 있고 또 사실상 저 뒤에 옛날에 이제 김신조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평창동까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관 제한은 뭐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지금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있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제한 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로드맵도 5월 10일까지 로드맵 그 로드맵을 뭐 지금 공개해드리기 어렵지만 시간상 원만하게 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명환 기자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결정을 내리신 만큼 이제 시급한 건 좀 현재 경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어떻게 경호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검토하신 바가 같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지금 경호 이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신 바와 같이 하여튼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그 정신적인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있는 시민들과 만나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나중에 혹시 헌법이 바뀌어서 또 뭐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의 그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인일보 성의정 기자입니다. 네. 중원도를 보면 10개쯤 정도 돼 보이는데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건지 또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구조하는 상징으로 지금 세계 다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실에 이전하는 그 청사의 어떤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여기 이렇게 들어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회의실이라는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여기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동이 3개동인데요. 그거 합친 거보다는 작을 거고 저는 일단 청와대 그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의 그 사무국을 이 회의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좀 청와대 인원을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사실 이 외부 전문가들이 경륜 있고 어떤 국가적인 그 아젠다 설정과 의사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자유롭게 정부 그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거를 다른 정권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고는 이전이 불가피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또 그 공간의 그 어떤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전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아마 그 민관합동위원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명칭은 뭐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국민 공모를 해서 한 두세 분 기자님 좀 받고 저희가 박 기자님 저 SBS 사관님 미국도 펜타곤하고 이제 백악관 분리가 돼 있는데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가 한데 모여 있으면 저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점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사안 결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수렴해서 철회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좋게 생각하시고 또 지지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그 자기 어떤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시기를 갖다가 조금 뭐 좀 그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어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이게 조선 총독부터 100년 이상을 써온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시간이 걸리고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하면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이 이전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전시 작전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제 대통령실과 또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주한미군 그래서 평택에 있는 연합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악산 벙커가 있는 거기가 우리 전쟁 지휘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합참이 그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안보에 관한 전시 지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합참 그리고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군통수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펜타곤하고는 조금 좀 다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이런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넓은 장소를 잡아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 기자님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기자님들께 보탬이 될 수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요. 또 이 뒤에 먼저 질문해 주시면 또 뒷백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투데이 박준상 기자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공개될 경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앞에 질문에도 좀 이어지는 건데 국방부 내부나 국민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얼마든지 뭐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면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는 추추안하고도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이 건물 물론 이 뒤에도 지금 국방홍보원이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이쪽에 가시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 건물 1층에 배치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안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 기주 기자님 앞에 지금 한 5번을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두 분 정도 더 할까요? 근데 웬만큼 질문돼서 네, 저희가 질문권은 한 분 정도만 더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동훈입니다. 몇 질문 드릴게 저기 이제 합창을 남편형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신규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5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뭐 시설 관리 본부나 아니면 사이버대 이런 것 함께 이전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듯이 여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선인께서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보면 당선인 시절부터 실현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강화하셔서 오히려 사용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같이 쓰고 합참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 기존 시설을 쓴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또 영역도 따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그런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거죠. 당장 뭐 취임 전에 합참을 보는, 물론 거기에 수방사령관 건물, 수방사령부 건물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합참이 전시 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이전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선열 당선인 기자회견을 함께 참여해주신 기자분들, 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유선열 당선인 이제 시대는 좀 인사하고 나가실 것 같고요. 저희가 크게 이은하는 의원이 또 따로 그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쓸까봐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제가 동양에 말씀드릴 대로 카메라 기자 그다음에 MBC 합수하셨습니까? 잘하셨죠? 장관님 저쪽 혹시 뭐 특별히 실무 차원에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필요하신 기자님 계시다면 네. 마이크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동수인데요. 지금 조감도에 보면 국방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지들이 저기 홍정수입니다. 네. 상당 부분이 미군 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국방부 앞에 있는 부지 상당수 지금 미군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반환 시기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군 쪽이랑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언제 반환되는 건지 좀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청와대와도 이 관련 아까 정부 쪽이랑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청와대와는 어느 정도까지 교감이 되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또 미군 부지 반환받는 거는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이번 6월까지 반환을 받게 되는데 그게 다 이 국방부
다 인접한 부지입니다. 국방부에 다 붙어 있는 부지가 돼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조감도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좀 예비비 말씀하신 거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까도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나 행안부 또 비서실 이전 문제는 청와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많이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손혜정 기자입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는 이렇게 늘상 시위가 있는데 이거는 시민 문제 불편 이런 문제나 그런 시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경호 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국민의 어떤 관심사다 보니까 저한테 수백 통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를 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받고 필요하면 제가 못 받으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이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면서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원 지역에서의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금지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현재법으로. 이해되셨나요? 답변 됐나요? 네. 지금 정확한 질문이 그 인근 지역에 그럼 시민 지금 현재 청와대를 말합니까? 저 용산을 말합니까?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예. 예. 용산을 옮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 앞에는 이렇게 시위가 늘상 있는데 예. 국방부로 옮겨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위가 이제 그러니까 뭐 별도의 추가로 규제한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경우 그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시민 불편이 시위 때문에 초래된다. 그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적절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MBN 황재현입니다. 뭐 일정 기간 동안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이 세 명의 요인이 거의 길 건너에 있게 되는데 이거 안보상의 문제, 아까 어떤 기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계층에 모든 국방부 직원들이 합참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건지 그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분리가 안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하고 한 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그 군령의 최고 그 위에 있는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취약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합참 청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공간이 일부 아마 못 들어가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들은 주변에 있는 시설, 유유시설을 활용해서 분산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듣고 나오세요. 네, YTN 박서경인데요. 보통 청와대 출입이 언론사당 2명에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기자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출입 기자들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해요. 그럼 한 번 더 받고 이제 전화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잘 받아주셔야 돼요. 네네. 네, 질문 또 해서 죄송합니다.
그 5월 10일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구체적인 것까지 아니라도 어떤 절차로 청와대와 어떤 절차로 뭐 회의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그 행안부하고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되어 있던 예비비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서 이달 말까지는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공사 리모델링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국방부 건물 리모델링 마치면 한 4월 말경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필요한 뭐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사 갈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호처가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한 4월 말부터 5월 10일 정도까지는 새로운 업무 준비를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할까요? 관전은 지금 현재 국민들 불편하시기 때문에 삼청동에서 다니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거리가 기니까 교통 통제도 많아지고 그래서 한남동 공간에서 용산까지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남동 공간에 가면 공간이 6개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공간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왜냐면 계룡대 가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5월 10일부터요? 예, 5월 10일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간입니다. 의원님, 육참총장 공간을 5년간 쓴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아까 전에 당선인께서 설명하셨을 때 집무실이 저기 들어가게 되면 저 국방부 에어리어 안에 적절한 부지에 관절을 짓는 것도 검토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임시로 쓰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짓는 건 맞고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렇죠. 쓴다는 거죠. 예. 짓는 기간은 언제로 시기를 좀 잡고 그거는 아직까지 가서 이제 검토해봐야죠. 아직 저 안에 부지를 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예. 보실 때 그러면 관저하고 아까 동원화 사업하고 완전히 완공되는 시점 언제 보십니까? 그거는 하여튼 이번 상반기에 저 공원 전체 용기의 4분의 1 그러니까 국방부에 딱 붙어 있는 에어리어가 저희들한테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적시 공원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저리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공원화 하려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자님 질문을 앞으로 좀 많이 받아주신 걸로 하고요. 관전은 아까 그 당선인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남동 공간에서 당분간 출퇴근을 한다라는 거고 혹시 부지 내에 관절을 신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가 저는 지금 말씀의 명료함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밖에서 출퇴근하시는 게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불편이 야기가 된다면 집무실 옆에 또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는 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님.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전화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